(2025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네요. 민주당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에 이러한 싸움꾼들이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국힘당에서 너무 몸을 사리고 국무위원들도 자기 앞가림만 했기 때문에 이 극렬하게 담배어드는 운동권 출신들, 이 많은 민주당에 밀려서 민주당이 계속 약을 올렸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특검법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건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노성 폭발이 계엄 그리고 탄핵에 걸린 건데, 이준숙 씨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더불어 과감하게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여권 정부에는 필요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과방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받았죠. 여기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20, 30대가 늘고 있는 것은 아는가? 라고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 30대를 극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을 다 모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극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최민희 의원을.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국무위원이 특정위원이, 이건 최수진 의원이죠. 질의 과정에서 특정위원, 이건 자신이죠. 를 콕 집어서 비난하고 시비꼬로 삼는 것은 처음 봤다. 라고 하면서 극우 극자를 함부로 쓰지 마라. 극우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8천만 내지 9천만 명이 죽었다. 스탈린 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게 극자다. 어디 제 이름 뒤에다 극자를 붙이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이진숙과 최민희가 충돌합니다. 둘은 비슷한 연배죠. 기록을 보게 되면은 최민희 의원이 한 살 많습니다. 60년생. 이진숙 씨는 61년생. 최민희 의원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화여대 사업과를 나왔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북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죠. 경북대학교 4대 영어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대 통역대학원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 잠깐 하다가 외대 통번역대학원 나와서 MBC 기자를 한 사람이죠. 지금 비이재명계가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을 다 모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이거 사실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입니다. 당시 그 TV에도 보도했는데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라고 분명히 최민희 의원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국힘당 친윤계를 극우 독재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독재 정권이 되려면은 충성파들이 있어야죠. 지금 윤 대통령한테 장세동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가 장세동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어긋났고, 허화평이 있습니까? 허삼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독재를 해? 근데 왜 극우라 그래?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한테는 수많은 딸랑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과거에 나왔던 보도를 볼까요? 작년 11월 줄입니다. 11월 18일 몇 개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막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가 막 단일게 대오 일치단계를 강조합니다. 민주당 내에도요, 비명계가 제법 있어요. 이해식 의원,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배우자 실장, 김혜경 여사를 모시는 실장을 했던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말 집회 때 이재명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황제가 쓴 명상록을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내요, 신의 종. 이재명을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딸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야, 너 해도 너무하다. 라고 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이성을 설명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가 란 뜻은 아니다 그랬는데 쥐가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썼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그도 이재명을 굉장히 빱니다. 이재명 대표를 시대정신이자 손흥민이라고 했습니다. 강민구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이재명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당을 극으로 모는 거는 무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딸랑이 줄서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송영길 의원이 자기 계양구를 몇 선을 해왔잖아요. 그 계양구를 이재명한테 넘겨주고 서울시장 선거, 되지도 않은 선거에 나가 떨어져 줌으로 해서 이재명이가 계양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선거에서 총선에서 또 계양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있도록 송영길 의원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는 지금 유죄를 1심에서 받았죠. 근데 이재명은 전혀 안 도와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송영길 씨는 81학번, 이재명 씨는 82학번. 나이는 조금 더 많아요. 이재명도 이재명도 자기가 그까지 가는 데는 많은 선배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딱 거기에 올라가서는 선배들을 부려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밑으로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지금 주로 뛰는 박찬대 이런 사람 보게 되면 금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송영길 의원하고 이제 같은 연대 81학번인데 그 양반도 지금 안 보이죠? 이재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재명도 자기보다 선배들이 싫은 거야.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급할 때는 선배들 찾는데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면은 선배들에 대한 변화는 거의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조직을 장악해야 되니까 후배들만 끌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라인에 서야 돼요. 또 김민석 최고위원도 항상 이재명 대표 옆에 붙어 있죠. 그런데 계엄령 선포했을 때 그는 이재명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철회 해제 투표를 했지만 김민석은 못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라는 거를 만약 독재라는 단어로 민주당이 쓰고자 했다면 지금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거는 저는 이재명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보다 약간 나이가 많거나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의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사람 좀 강성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최민희 의원이 그쪽 분과위원회에 있으면 격렬하게 싸움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위세에 대부분 정부 여당 사람들은 밀리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받아치는 거야.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죠. 흥미있는 싸움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저는 이진숙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진숙 씨는 상당히 괄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 적군이 그걸 걷어내는 전쟁을 했을 때 종군 기자를 했죠.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 종군 기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도 역시 취재를 했었고 상당히 영어를 잘해요. 아까 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왔다 그랬는데 외대 통번역 대학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대 통번역 대학원은 순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는 이제 91년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조선대생 강경대군 사망 사건이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정순 씨 분신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보도를 놓고 아주 간부들한테 대들었죠. MBC 안에서. 그래서 그때는 노조가 51일 파업하는데 그 파업에 노조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때는
뭐랄까 진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나중에 간부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로 돌아왔죠. 2012년 MBC 파업 사태 때는 기획홍보본부장을 하면서 김재철 MBC 사장 입장을 대변하면서 상당히 그 보수적 성향을 보여서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특성은 이제 MBC 노조에서 아주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강한 보수성을 후반기에 띄었는데 그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작년 7월에 열었을 때 최민희 위원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었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제적이었는가? 자발적이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논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이 위안부로 간 사람들 참 이게 그 가신 분들은 본인이 좋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이 위안부 업체들이 있었어요. 광고를 내서 모집했고 그 모집을 보고 뭐 부모들이 넘겼겠지. 그렇게 보이죠. 본인은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발적이었냐 강제적이냐 물으면 참 답변하기 힘들죠. 근데 헤이그에서 열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라고 판결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건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최민희 씨는 그러면 이 위안부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최민희 씨는 아까 말한 대로 이대를 나와가지고 저희가 막 사회에 나오기 전에 거의 같은 또래의 사람들인데 월간 말이라고 하는 잡지가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었죠. 이 말지가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일기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한 20년 동안 말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동안 자연건강식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사회운동을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20년에 위안군 피해자인 이영수 할머니가 미국 하원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정의기억연대는 윤미향 씨가 이어서 했던 거죠. 도움받지 못하셨다라고 밝혔고 또 윤미향이 주최한 기부금 모금 행사에서 배가 고파서 밥 좀 사 먹자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라고 거절당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 말을 못해요. 근데 최민희가 기부금은 밥값에 쓸 수 없다라고 윤미향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하고 계속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막 민주당 사람들은 좌파들은 팍팍 대들잖아요. 뭐 그냥 많은 경우로 들여다보서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발견되면 대서특필하고 공격을 하던데 이게 사람은 겁주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과 공포는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상대방이 내 벌써 약점을 잡고 내가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피해 다닐수록 지금 점잖게 민주당을 대하면 계속 뭐 하나만 틀리면 공격하고 해명하다가 평생 세월 다 가고 꼼짝을 못해요.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뭐냐? 끊어내거나 맞서 싸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공격을 하면은 저들도 약점이 많거든요. 지금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딱딱 치고 들어가면 자기도 할 말 없어. 내 걸 해명하는 게 아니라 저쪽 공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없었기 때문에 적골이 된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은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우리 위협을 할 때 북한이 그거 개발하지 못할 거다, 개발해서 쓰지 못할 거다, 뭐 못할 거다. 지금 수소폭탄까지 왔잖아요. 계속 피해 다녔어, YS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재인은 돈 주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희한한 발상들이 나오잖아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저거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그나마 돌아와서 이렇게 붙어주는 게 저는 그나마 그린라이트라고 봅니다. 국힘당에서도 민주당 공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말고 쌈질 하세요. 그리고 한동훈 계열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체포이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맞서 싸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